식량 자급률 4%, 사막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절망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 브릿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왕실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는 압둘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의 기술력에 완전히 매료되어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끝없이 펼쳐진 사막과 풍부한 석유를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산유국이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부족함 없이 부유한 나라지만 저희에겐 해결하지 못한 큰 고민이 있었어요. 2020년 봄, 제가 자문관실 창문 밖을 바라보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리야드 도심 한복판이었는데도 창밖은 온통 모래바람으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죠. 여름이 다가오면 40도를 넘는 무더위에 연 강수량은 고작 50에서 100mm 정도인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어요. 압둘라, 또 식량 수입 보고서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네. 제 상사이신 칼리드 왕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제 걱정스러운 표정을 단번에 알아채셨죠. 저는 책상 위 보고서를 가리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 왕자님. 올해도 식량 자급률이 4%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6%는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칼리드 왕자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미 미국, 유럽, 이스라엘의 기술을 모두 도입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잖나. 제가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실제로 지난 10년간 사우디 정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선진국들의 농업 기술을 도입했었죠. 하지만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는 그 어떤 기술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물 부족으로, 유럽의 고급 온실은 모래 폭풍에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의 점적 관계 시스템마저도 염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칼리드 왕자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저는 순간 의아했어요. 한국이요? 이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농업 강국으로 알려진 것도 아닌데요. 하지만 왕자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내가 알아본 바로는 한국이 물 사용량을 98% 줄이는 수경재배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환경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더군. 게다가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이라는 것도 있다는데.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농업이라니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막 국가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리야드 도심에서 진행 중인 지하철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업체가 활약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이라는 회사였는데 다른 유럽 업체들이 계속 공사를 지연시키는 동안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해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번 알아보시게나, 압둘라.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될지도 모르네. 칼리드 왕자님의 말씀에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의 농업 기술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믿기지 않는 정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한국이 수직 농장 기술의 선두주자라는 것, 사막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원 절약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철학이 인상 깊었어요. 순간 제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한국이 우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저는 상부에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 조사를 위한 출장을 건의했습니다. 의외로 승인은 빨리 났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식량 문제가 심각했던 겁니다. 압둘라,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네.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하게. 출국 전날 왕자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출장의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한편으로는 설렘도 느껴졌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과연 어떤 놀라운 기술을 만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 이제부터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겪었던 실패들을 떠올렸어요. 미국, 유럽, 이스라엘. 그 많은 선진국들의 기술이 실패했는데 과연 한국이 다를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매우 깔끔하고 체계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도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이런 겉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압둘라 자문관님이시죠? 환영합니다. 저는 김준영 박사입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분은 한국의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 연구팀장이었어요. 40대 중반의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에게 인사를 건넸죠. 내일 열리는 국제농업기술 박람회에서 저희 기술을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푹 쉬시고 시차 적응을 하시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박사와 함께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거대한 전시장 안에는 상상도 못했던 첨단 농업 기술들이 펼쳐져 있었던 거죠. 이쪽으로 오시죠. 먼저 저희 수경재배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박사가 안내한 곳은 투명한 유리로 둘러싸인 대형 전시관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본 것은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흙 한 줌 없이 물과 영양분만으로 자라는 각종 채소들이 푸릇푸릇하게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물 사용량을 98% 절감하는 저희의 핵심 기술입니다. 자문관님, 이 시스템의 특별한 점을 아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죠. 순환식입니다. 한 번 사용한 물을 계속 재활용하는 거죠. 게다가 증발된 수분까지 회수하는 특수 장치가 있어서 물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물이 귀한 사우디에서 이런 기술이 있다면 제 눈에서 희망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을 지하에 설치하면 외부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겠군요. 정확합니다. 심지어 극지방에서도 가능하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김 박사님이 저를 다른 전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거대한 컨테이너였어요. 평범해 보이는 컨테이너였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컨테이너 안은 완벽한 농장이었습니다. 수직으로 층층이 쌓인 재배 선반들, 정교하게 조절되는 LED 조명,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컴퓨터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이 컨테이너 하나로 한 달에 100가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외부 기온이 영하 30도든 영상 50도든 상관없이요.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사막 한가운데 이런 컨테이너를 놓으면 그 순간 제 뇌리에 사우디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비전이 그려졌습니다. 혹시 이 시스템이 모래 폭풍에도 견딜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완전 밀폐형이라 외부 환경과 차단됩니다. 심지어 공기 중에 미세먼지까지 차단하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농업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극한의 환경을 극복하는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김 박사님, 이 기술의 비밀이 뭡니까?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죠? 김 박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했고 환경은 열악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이겨내는 기술이 발전하게 된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 때문이었죠. 자문관님, 이제 실제 운영 중인 스마트팜을 보러 가시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저는 너무 흥분해서 목소리가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기술을 찾은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 박사님과 저는 경기도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어제 본 것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죠. 과연 실제 운영되는 스마트팜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문관님, 지금 가는 곳은 극한 환경 시뮬레이션 스마트팜입니다. 사막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테스트하는 곳이에요.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한국이 이미 사막 환경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니요. 차가 멈춰 선 곳은 거대한 돔 형태의 건물 앞이었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평범한 연구소 같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가 본 것은 마치 사우디의 사막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환경이었거든요. 여기는 외부 온도를 55도까지 올릴 수 있고 모래 폭풍 상황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습도는 10% 이하로 유지되죠. 연구원 한 분이 설명하는 동안 저는 그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생생하게 자라고 있는 채소들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토마토, 상추, 오이. 모두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과학입니다. 자문관님. 저희는 지난 10년간 이 연구를 해왔어요. 처음엔 실패도 많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눈에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노트북을 들고 열심히 데이터를 체크하고 있었죠. 아, 저희 연구원 최민수입니다. 인공지능 환경 제어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죠. 최민수 연구원이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개발한 시스템을 보여주었죠. 보세요. 이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작물의 상태를 분석하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광량. 모든 것을 자동으로 조절하죠.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젊은이가 만든 시스템이 사막의 극한 환경을 제어하고 있다니요. 최 연구원님, 혹시 이 시스템이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백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3일 동안 외부 전력 없이도 운영 가능하죠. 게다가 위급 상황 시 최소 전력으로 생명 유지가 가능한 모드도 있어요. 그 순간 연구소 안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걱정 마세요. 모래폭풍 시뮬레이션을 시작한 겁니다. 김 박사님의 말씀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인공 모래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죠. 엄청난 양의 모래가 유리벽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내부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작물들은 안전합니다. 3중 밀폐 시스템과 공기 정화 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하니까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밖에서는 무시무시한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데 안에서는 작물들이 평화롭게 자라고 있다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기술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민수 연구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자문관님, 사우디의 사막 환경이 정말 이렇게 극한인가요? 네, 어떤 날은 이보다 더 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농업 기술도 성공하지 못했죠. 최민수 연구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기술이 꼭 필요하시겠네요. 사실 저희도 이 기술을 실제 사막에서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김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압둘라 자문관님, 우리의 기술은 단순히 농업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공학 기술이죠. 저는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연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다니. 김 박사님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죠. 우리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열심히 연구했죠. 그 결과가 지금의 기술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에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과제는 이 놀라운 기술을 어떻게 사우디에 도입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열쇠라는 것을요. 사우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광경들이었지만 모두 실제였죠. 두바이를 경유하여 리야드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칼리드 왕자님께 보고하기 위해 왕궁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제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왕자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꿀 기술을요. 제가 준비해간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던 칼리드 왕자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 모래 폭풍 속에서도 작동하는 스마트팜 영상을 보실 때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죠. 정말로 이것이 가능한가? 압둘라, 자네가 직접 확인한 것이 맞나? 네, 왕자님. 제가 직접 모래 폭풍 시뮬레이션까지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처럼 확신하지는 않았어요. 왕실 고문단 회의에서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죠. 또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이미 수십억 달러를 낭비했잖소. 한 고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고문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이번은 다릅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미 극한 환경에서 검증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뜻밖의 인물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모하메드 왕세자님이었죠. 모두가 벌떡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계속하시오, 압둘라. 한국 기술에 대해 더 듣고 싶소. 왕세자님의 말씀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의 장점, 물 절약 기술,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까지 상세히 설명했죠. 왕세자님은 진지하게 경청하셨습니다. 흥미롭군.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오. 직접 시범 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저는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왕세자님이 직접 승인해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왕세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우디 최초의 한국형 스마트팜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김 박사님께 연락을 드렸죠. 그분도 매우 기뻐하셨어요. 압둘라 자문관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최고의 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달 후, 리야드 외곽의 시험 부지에 한국 기술진이 도착했습니다. 김 박사님과 최민수 연구원을 비롯한 10명의 전문가들이었죠.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태양광 패널부터 설치하겠습니다. 사우디의 강한 햇빛이 오히려 큰 장점이 될 겁니다. 최민수 연구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약점이었던 강렬한 햇빛이 이제는 에너지원이 된다니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었죠. 설치 과정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이 완성되었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자, 이제 시스템을 가동해 보겠습니다. 김 박사님이 스위치를 올리자 컨테이너 안의 모든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LED 조명이 켜지고 냉각 시스템이 가동되며 영양분이 담긴 물이 순환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날 오후 뜻밖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모래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사우디 현지 직원들은 당황하며 소리쳤죠. 이런, 벌써 모래 폭풍이라니. 장비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은 침착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바깥에서는 무시무시한 모래바람이 몰아쳤지만 컨테이너 안은 평온했죠. 온도는 정확히 22도를 유지했고 방금 심은 모종들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소리쳤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라니. 그때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칼리드 왕자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신 거예요. 모래 폭풍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계셨지만 눈빛만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죠. 모래 폭풍 속에서도 멀쩡하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왔네. 정말 놀랍군. 왕자님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경이로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밖의 혹독한 환경과는 전혀 다른 쾌적한 공간, 그리고 싱싱하게 자라날 준비를 하는 모종들을 보시고는 감탄사를 연발하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기술이오. 압둘라, 자네가 옳았어. 그 순간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시범 농장이 설치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상추, 토마토, 오이가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현장을 찾아가 그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았죠. 압둘라 자문관님, 첫 수확을 해보시겠어요? 최민수 연구원이 가위를 건네주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사우디 땅에서 우리가 직접 기른 첫 번째 작물을 수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잘 익은 토마토를 조심스럽게 따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달콤한 즙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 그 맛이 어찌나 신선하던지요. 이렇게 맛있을 수가. 수입산보다 훨씬 신선해요. 당연하죠. 이동 시간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최적의 환경에서 자랐으니 영양분도 풍부합니다. 바로 그때 현장에 또 다른 방문객들이 도착했습니다. 사우디의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었죠. 칼리드 왕자님이 직접 초청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실 것은 사우디의 미래입니다. 기자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두가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죠. 믿을 수가 없군요. 바깥은 섭씨 50도가 넘는데 여긴 시원하고 쾌적해요. 저 채소들을 보세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자란 게 맞나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가 저에게 물었죠. 압둘라 자문관님, 이 기술이 정말 우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확신합니다. 이 컨테이너 하나로 매달 100가구가 먹을 채소를 생산할 수 있어요. 만약 이런 시설을 1000개만 만들어도.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이 기술의 잠재력을 깨달은 거죠. 다음 날 사우디 전역의 신문 일면에는 사막의 기적이라는 제목이 실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졌고 심지어 해외 언론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자님이 직접 시범 농장을 방문하신 거예요. 경호원들과 수행원들이 가득한 차량 행렬이 도착했을 때 저는 너무 긴장해서 손에 땀이 흥건했죠. 이것이 그 유명한 한국 스마트팜이군요. 왕세자님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김 박사님이 직접 시스템을 설명해 드렸죠. 왕세자님, 이 시스템은 물 사용량을 98% 절감합니다. 게다가 외부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죠. 왕세자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채소를 만져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수확한 토마토를 드셔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놀랍소. 이것이 정말 우리 땅에서 자란 것이란 말이오. 네, 왕세자님.
이제 사우디도 식량 자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제가 대답하자 왕세자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놀랄만한 선언을 하셨죠. 좋소. 이 기술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소. 압둘라, 당장 계획을 세우시오. 저는 너무 놀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옆에 있던 김 박사님도 눈이 휘둥그레졌죠. 왕세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압둘라 자문관님, 한국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양국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 같아요. 김 박사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고 양국 간 농업기술 협력 협정도 체결되었죠. 시범 농장 주변에는 이제 교육센터도 만들어졌습니다. 사우디 전역에서 젊은이들이 찾아와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이제 농부가 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한 청년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사우디에서 농부는 꿈도 꿀 수 없는 직업이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놀라운 기술 덕분이라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스마트팜의 성공 소식이 퍼져나가던 무렵 리야드 도심에서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3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하철 프로젝트였죠. 저는 농업 자문관이었지만 이 프로젝트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국방기술청의 에반 리처드슨이라는 분이었죠. 압둘라 자문관님, 저는 리야드 지하철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에반입니다. 혹시 한국 기업에 대해 잘 아시나요? 네, 물론이죠. 왜 그러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한국 팀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에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를 만나기로 했죠. 다음 날 우리는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에반은 흥분한 표정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보세요, 압둘라. 프랑스 팀의 터널이 붕괴된 지 불과 사흘 만에 한국 팀이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속도예요. 현장에서는 삼성물산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작업자들은 마치 한 몸처럼 호흡을 맞추었죠. 더 놀라운 건 이들의 기술입니다. 사막의 극한 기온에서도 열차 내부를 24도로 유지하는 냉방 콘크리트라니. 저는 그런 게 가능한 줄도 몰랐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마트팜에서도 그랬듯이 한국은 극한 환경을 극복하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때 현장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모래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프랑스와 스페인 팀은 당황하며 장비를 대피시켰지만 한국 팀은 침착하게 대응했죠. 걱정 마세요. 우리 장비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재훈 팀장의 말대로였습니다. 한국의 장비들은 모래 폭풍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작동했어요. 에바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건 정말 놀랍군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했고 극한의 환경을 이겨내는 법을 배웠죠. 제 설명에 에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팀이 세계 최초로 사막 환경에서 무인 열차 운행에 성공한 거예요. 저는 에반과 함께 시승식에 참석했죠. 믿을 수가 없어요. 밖은 50도가 넘는데 열차 안은 완벽하게 시원하네요. 에반의 감탄사가 이어졌습니다. 저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농업뿐만 아니라 건설 분야에서도 한국의 기술은 정말 대단했으니까요. 시승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에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압둘라,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마음에 있다는 걸요. 무슨 뜻이죠? 한국팀은 단순히 지하철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사막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려 했던 겁니다. 그 진심이 이런 기적을 만든 거죠.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스마트팜 프로젝트에서도 똑같은 걸 느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김 박사님과 이재훈 팀장을 초대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는 우리 스마트팜에서 수확한 신선한 채소들이 올라왔죠. 두 분 덕분에 사우디가 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극한의 환경이 오히려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걸요. 김 박사님의 말씀에 이재훈 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우디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술도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죠. 그때 갑자기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리야드 전역이 암흑에 빠진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스마트팜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태양광 발전과 배터리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 덕분이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한국 기술의 저력입니다. 김 박사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스마트팜은 마치 사우디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우리나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2023년 8월 사우디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자님이 직접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리야드 왕궁의 대회의장에는 각국 대사들과 언론인들이 가득 모였죠. 오늘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선언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왕세자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무대 옆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우리는 더 이상 식량을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사막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대형 스크린에 우리 스마트팜의 성공 사례가 펼쳐졌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라는 채소들, 행복한 표정으로 수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쳤죠.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국의 기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합니다.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옆에 앉아있던 주사우디 한국 대사도 눈을 크게 뜨며 놀라는 모습이었죠. 발표가 끝난 후 왕세자님이 직접 저를 부르셨습니다. 압둘라, 자네 덕분에 우리나라가 새로운 길을 찾았네. 이제는 더 큰 계획을 세울 때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왕세자님? 네옴시티 전체를 스마트팜 도시로 만들 것이요. 그리고 리야드 지하철도 전 구간을 한국 방식으로 완성하겠소.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옴시티는 5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였으니까요. 바로 그날 오후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대통령도 직접 참석하셨죠.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의 협력이 새로운 장을 열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의 기술이 사막을 푸르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니 자랑스럽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말씀에 모하메드 왕세자님도 화답하셨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기술 제공자가 아닙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반자입니다. 이틀 후 역사적인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총 규모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한국 기업들과 사우디 정부가 합작으로 거대한 스마트팜 도시를 건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압둘라 자문관님,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김 박사님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처음 한국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한편 리야드 지하철 개통식 날도 다가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취재진이 몰려들었죠. 특히 프랑스와 스페인 언론은
자국 기업들의 실패와 한국의 성공을 대비시키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개통식 단상에는 에반 리처드슨도 함께 올랐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감동적인 연설을 했죠. 저는 한국팀을 과소평가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사람을 위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점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입니다. 에반의 발언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시태그 한국 사람을 위해 만들다가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죠. 그날 저녁 성대한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모든 음식은 우리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졌죠. 모하메드 왕세자님이 건배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사막의 나라가 농업국가로 거듭나는 기적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국이라는 위대한 친구 덕분입니다. 저는 너무 벅차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된 거예요. 파티가 끝날 무렵 김 박사님과 이재훈 팀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압둘라,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 사우디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막이 우리의 무대가 될 겁니다. 저는 두 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들의 기술과 정신에 깊은 감사를 느끼면서요. 그날 밤, 저는 리야드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멀리 반짝이는 스마트팜의 불빛들, 그리고 곧 개통될 지하철. 이 모든 것이 한국과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죠. 이제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막의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닌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한국이 있을 거예요. 2022년 춘분, 저는 네옴시티의 중심부에 서 있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황량한 사막이었던 이곳은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도시로 변모했죠. 100만 평이 넘는 대지에 5천 개의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압둘라 총괄님, 이번 달 수확량이 또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젊은 사우디 농업 엔지니어가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이제 저는 사우디 스마트팜 총괄 책임자가 되어 있었죠. 정말 대단하군요. 이제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얼마나 되죠? 89%입니다. 내년이면 완전 자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하지만 이제 그 뜨거운 햇살은 우리의 적이 아닌 친구가 되었죠. 태양광 패널이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로 스마트팜이 작동하니까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상통화 요청이었죠. 화면에는 반가운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준영 박사님과 최민수 연구원이었어요. 압둘라, 축하합니다. 네옴시티가 UN 지속 가능 개발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 들으셨죠? 네, 방금 들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최민수 연구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도 우리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 해요. 사우디의 성공 사례를 보고 모두가 감동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요. 오후에는 리야드로 이동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도시 곳곳에 작은 스마트팜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시민들은 직접 기른 채소를 자랑스럽게 들고 다녔습니다. 지하철역에서는 특별한 손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에반 리처드슨이었죠. 이제 그는 UN 인프라 개발 위원회 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압둘라, 정말 오랜만이네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반. 우리 모두 한국에게 큰 빚을 졌죠. 우리는 함께 리야드 중앙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사우디 우정의 달이 제막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모하메드 왕세자님과 한국 대통령이 나란히 서 계셨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는 노년이 된 김준영 박사님과 이재훈 전 팀장님도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두 나라의 우정과 협력의 상징을 세웁니다. 왕세자님의 선언과 함께 거대한 조형물의 막이 걷혔습니다. 그것은 사막 위에 피어난 꽃 모양의 구조물이었죠. 한쪽은 스마트팜을, 다른 한쪽은 지하철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불과 10년 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한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김 박사님께 다가갔습니다. 박사님, 처음 뵈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의 기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김 박사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압둘라,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기적을 만든 건 당신 같은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이었어요. 한국과 사우디가 함께 만든 기적이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써 우리의 긴 여정이 하나의 매듭을 지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도전 정신, 그리고 사람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었다.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을 전할 차례다. 한국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창밖을 보니 별이 총총한 사막의 밤하늘 아래 스마트팜의 불빛들이 마치 지상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지하철이 조용히 달리고 있었죠. 모든 것이 한국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단순한 기술 교류가 아닌 진정한 우정과 신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한국의 기적, 아니, 우리 모두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압둘라 자문관이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한국이 무슨 농업 기술이 있겠어? 라며 의심 가득했던 사우디 왕실 자문관이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사람을 위한 마음을 보고 완전히 달라졌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98%물 절약 기술, 모래 폭풍도 견디는 스마트팜 같은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작업자들의 내 가족도 쓴다는 책임감과 끊임없이 도전하는 한국인의 정신이었습니다. 결국 사우디는 식량 자급률 4%에서 89%로 도약했고 31조 원 지하철 프로젝트도 한국이 독식했다는 사실. 이제는 네옴시티 전체를 한국식 스마트팜으로 만들겠다며 1,000억 달러를 투자한 사우디의 변화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도 한국이 해외에서 인정받았던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외국인 친구가 한국 제품이나 기술에 감탄했던 순간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브릿지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 브릿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 브릿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